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오히려 더 과감하게 움직이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파격적 혁신하면 떠오르는 캐시우드가 대표적인데요. 최근에 시장이 주춤했을 때 그녀가 매수한 세 종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초에비에이션, 도어대시, 그리고 템퍼스 AI. 이 기업들 주가가 하루에 7%에서 많게는 17%까지 폭락했는데 왜 이 시점에 이걸 샀을까 궁금해지죠.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 회사들은 도대체 어떤 곳이고 캐시우드는 뭘 보고 투자했을까? 단순히 이 주식 샀더더라 하는 뉴스 너머의 이야기, 변동성 속에서 기회를 찾는 공격적인 성장주 투자 전략,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저 떨어졌으니까 샀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겠죠? 각 기업이 가진 기술, 또 성장 가능성, 그리고 현재 당면한 과제들까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시장은 단기적으로 패닉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기업들이 괜찮아 보였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이걸 통해 시장 변동성을 보는 시야를 좀 넓힐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는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특히 자기들이 투자한 혁신 기업들 주가가 내려가면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기본적인 전략 중 하나죠. 지난 목요일처럼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고 성장주들이 맥을 못 출 때 오히려 바쁘게 움직였단 말이죠. 그중에서도 특히 이 세 기업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첫 번째, 아초에디에이션입니다. 아초에디에이션, ACHR, 이름부터 뭔가 미래 느낌이 나는데 여긴 뭐라는 회사인가요? 여기가 바로 그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EVTOL이라고 하죠. 그 분야의 선두 주자 중 하나입니다. 아, EVTOL. 그 하늘을 나는 택시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 동력으로 헬리콥터처럼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개발하는 거죠. 주로 도심하고 공항 사이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시키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요. 약간 부자들 전용 서비스 느낌도 나는데요.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군사용으로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활용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주력 기종인 미드나이트는 조종사 빼고 4명 태우고 한 160km 정도 비행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회사 아직 매출이 거의 없다면서요? 네, 그게 좀 놀라운 점이죠. 매출이 거의 없고 당연히 수익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와, 그런데도 투자를 한다. 캐시우드 정말 대담하네요. 심지어 그녀가 매수한 날 주가가 13% 넘게 폭락했다면서요. 이건 거의 투기 수준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캐시우드 투자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현재 재무 상태보다는 이 EVTOL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미래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죠. 매출은 없지만 이미 FAA 인증 절차도 진행 중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항공기 구매 계약을 따내고 있어요. 아, 미래를 보고 선점하는 거군요. 네, 분석가들은 내년 매출은 한 8천만 달러, 그 정도로 아직은 작게 보지만 2028년쯤 되면 10억 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적자는 계속되겠죠. 하지만 회사가 유동성을 한 20억 달러 정도 확보해뒀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자금은 있는 셈이니까요. 20억 달러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주가 변동성은 정말 대담합니다. 2023년에는 3배 넘게 올랐고 작년에도 60% 가까이 상승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또 9% 하락했어요. 정말 롤러코스터죠. 일반 투자자들은 좀 따라가기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아직 대중적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는 아니지만 2028년 LA 올림픽 공식 에어택시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인지도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최근에는 LA 국제공항 바로 옆에 있는 호선공항을 현금으로 인수하기로 했어요. 한 1억 2,600만 달러 정도 들여서요. 이건 상당히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아, 거점을 확보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주요 공항 옆에 자체 기지를 마련하는 거니까요. 캐시우드는 아마 이런 미래 준비 과정과 시장 선점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서 단기적인 주가 급락을 매수 기회로 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딛고 결국 이륙할 거라는 강한 믿음의 표현일 수 있죠. 허허, 정말 담대한 투자네요. 미래 교통에 투자하는 건데 위험 부담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에게 훨씬 익숙한 이름이죠. 도어대시, DASH입니다. 음식 배달 앱으로 워낙 유명한데 이 회사 주가가 목요일에 무려 17%나 폭락했어요. 실적 발표 때문이라는데 언뜻 보기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던데요? 네, 맞아요.
표면적인 숫자는 괜찮아 보였죠. 총 주문 건수가 전년 대비 21% 늘어서 7억 7,600만 건. 이게 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하고요. 사람들이 배달을 계속 더 많이 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주문량은 확실히 늘었죠. 게다가 사람들이 쓴 돈, 그러니까 총 온라인 거래, GOV도 25%나 늘어서 250억 달러. 단순히 주문만 느는 게 아니라 객단가도 높아진 건가요? 네, 전반적인 거래 규모가 커진 거죠. 매출도 27% 증가한 34억 달러로 예상치를 살짝 넘었고 음식 외에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하고 있고요. 근데 왜 주가는 17%나 폭락했을까요? 뭔가 숨겨진 악재가 있었나요? 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장세는 좋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시장 기대치, 다른 하나는 미래 계획 발표였죠. 우선 이익이랑 조정 EBITDA가 각각 51%, 41% 증가하긴 했는데 이게 월가 분석가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아, 기대치가 너무 높았군요. 그렇죠.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높아서 기대만큼은 아니다라는 실망감이 작용한 거죠. 서프라이즈가 없었던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더 큰 충격은 앞으로의 계획 발표였어요. 단기적으로 성장은 계속될 것 같지만 시장 1등 자리를 지키고 더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투자를 늘린다. 어디예요? 뭐 신규 지역 진출이라든지 기술 개발, 마케팅 강화 같은 부분에 돈을 더 쓰겠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지배력을 다지기 위한 어쩌면 올바른 전략일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비용이 늘어서 이익이 줄어들겠구나 이런 걱정이 앞선 거죠. 그래서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아하,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거군요. 네, 바로 여기서 캐시우드의 역발상이 또 나오는 거죠. 남들이 단기 수익성 걱정해서 팔 때 이걸 기회로 보고 주식을 사들인 겁니다. 단기적인 시장 반응보다는 도어대 씨가 장기 성장을 위해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 무게를 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이걸 좀 넓게 보면 성장 기업들이 늘 겪는 딜레마잖아요. 현재 이익을 챙길 거냐, 미래를 위해 투자할 거냐. 캐시우드는 후자에 베팅한 셈이죠. 그렇군요.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리더십 강화에 점수를 준 거네요.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과는 좀 다른 해석을 했군요. 자, 마지막 기업으로 가보죠. 템퍼스 AI, TMES. 이 회사는 헬스케어 분야의 AI를 접목해서 진단이나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밀 의료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죠. 올해 시총 12억 달러 이상 기업 중에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45개 중 하나였다니 굉장히 핫했던 모양인데요. 작년 6월에 상장해서 잘 나가다가 캐시우드가 매수한 주에는 20%나 폭락했다고요. 매수 당일에도 거의 5% 떨어졌고요. 잘 나가던 주식이 왜 갑자기 이런 거죠? 이것도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3분기 실적 발표가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매출이 무려 85%나 급증했거든요. 85%요? 엄청난데요? 네, 근데 여기에는 엠브리라는 회사를 인수한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M&A 효과죠. 아, 인수로 부풀려진 면이 있군요. 그렇죠. 물론 인수 효과를 빼고 봐도 핵심 사업인 종양학이나 유전질환 검사 쪽 자체 성장률도 33%로 괜찮았고 데이터나 서비스 매출도 26% 늘었어요. 자체 성장 동력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시장 반응은 안 좋았다. 네, 시장은 좀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주가 하락에 그걸 보여주죠. 왜 그랬을까?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 아마 인수 효과를 뺀 순수한 성장세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훨씬 더 강력한 시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AI랑 헬스케어 조합이니까 기대치가 정말 하늘을 찔렀겠네요. 맞아요. 기대가 너무 컸던 거죠. 캐시우드는 이 상황을 또 다르게 본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을 AI와 헬스케어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탄 유망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살 기회로 판단한 거죠. 단기적인 실망감이나 기대치 미달 같은 소음보다는 AI 기반 정밀 의료라는 장기적인 그림에 더 집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잘 나가던 우량주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그녀의 전형적인 방식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본 아처 에비에이션, 도어대시, 템퍼스 AI 이 세 기업에 대한 캐시우드의 투자는 명확한 패턴이 보이네요. 시장이 흔들리거나
실적 발표 후에 반응이 엇갈리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등 단기적인 이유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미래 성장성이 크다고 보는 혁신 기업들을 과감하게 담았다는 거. 네, 맞습니다. EVTOL, 배달 플랫폼, 헬스케어 AI 모두 각재 분야에서 판을 바꿀 잠재력이 있는 그런 영역들이죠.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캐시우드의 투자 철학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그녀는 이런 파괴적 혁신 분야의 장기적인 잠재력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있다고 봐야죠. 단기적인 주가 변동, 현재의 적자 상태, 투자가 결실을 맺기까지 오래 걸리는 시간, 이런 건 다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정말 장기적인 관점이네요. 그렇죠. 다른 투자자들이 최근 실적이나 뉴스 같은 단기 정보에 막 휘둘리면서 팔 때 오히려 반대로 산다는 건 엄청난 확신과 또 깊이 있는 분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현재 분기 보고서 숫자 너머를 보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미래의 우리 삶과 산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큰 성장 서사에 베팅하는 접근법이죠. 가치 투자나 단타 매매와는 정말 다르군요. 완전히 다르죠. 잠재적인 미래의 승자를 시장이 아직 그 가치를 못 알아보거나 잠깐 의심할 때 미리 발굴하려는 전략입니다. 물론 그만큼 위험도 크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혁신 기업 투자는 정말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 그리고 긴 호흡으로 보는 안목이 꼭 필요하겠군요. 실적이 조금 안 좋거나 시장 분위기 나쁘다고 쉽게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특정 투자자를 그냥 따라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캐시우드의 이런 행보를 보면서 시장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미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한 가지 방식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단기 뉴스보다는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와 기업의 근본적인 혁신 역량에 집중하는 관점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우리 스스로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오늘 다룬 새 회사를 넘어서 말이죠. 아직 기술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혹은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없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에 투자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과감한 베팅을 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확신과 리서치가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더 나아가서 겉보기에는 유망해 보이는데 기업이 잠시 어려움을 겪는 것과 아예 근본적인 문제나 사업 모델의 한계를 가진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건 투자자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기술이나 시장 동향을 이해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볼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들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 그게 바로 피상적인 정보를 넘어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